이제 지금 그 정신 말짱할 때 열심히 듣고 어차피 한 20분 지나면 이제 졸음이 스멀스멀 올 거잖아요.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뭐였더라? 소불고기. 소불고기가 도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 16쪽 25번에서 27번 이제 자 지난주 우리가 2주 정도 수업했고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3주 정도 더 수업하겠죠. 2월 2일까지 하겠지. 그래서 이제 화작은 계속 그 같은 유형 반복이야. 그래서 이 유형에 이제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 된다고 했어. 엄매 대비 한 5분의 1 정도도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매를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한 일주일에 5시간 정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문법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정도 해야 되거든. 약한 애들은. 그럼 화작은 사실 일주일에 1시간도 사실 필요 없어요. 2주에 1시간씩만 해줘도 사실 훌륭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시간만 투자해서 요 문제 좀 풀어보고 내가 이제 잘 맞췄고 혹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사실. 근데 그나마 안 해요 애들이 솔직히. 이제 화작 그나마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실제 시험 가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2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그 정도만 이제 공부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한다 생각하고 이제 지금 설명해준 이제 이런 기본 유형들 자 계속 같은 이제 방식이고 내용만 이제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5번에서 27번 보면 역시 이제 학생의 발표입니다. 학생의 발표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그 글로 돼 있으니까 발표. 그지? 원래는 화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듣고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국어 과목은 듣기가 없죠. 영어는 듣기가 있죠. 옛날에 국어 듣기 있었던 거 알아요? 옛날에 국어에도 듣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6문제 정도 듣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이제 근데 그 내용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내용을 듣고 푼다고 생각해봐. 이걸 듣고 문제가 비슷해. 그리고 좀만 놓치면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잖아. 뭐 영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뭐 스크립트를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듣기다 보니까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뭐 괜히 뒤에 있는 거 독해 푼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놓쳐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어가 듣기가 옛날에 오히려 까다로웠어요. 영어는 사실 뭐 영어 조금 하는 애들은 듣기에서 잘 안 틀리잖아. 그지? 그리고 영어 모르는 애도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고 영어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맞추는 거잖아. 그지? 그림에 맞는 대화를 고르시오. 그건 들을 필요 없어요. 옆에 놈만 잘 쳐다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게 답이 되게 한 3번이나 4번이 많거든. 그러면 애들 옆에 잘 보면 1번 나올 때 1번 뭐 2번 아니 3번이 답이 나오면 애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고개 숙이고 막히는 거야. 근데 나도 같이 고개 숙이고 막히는 거야. 그러면 한 문제는 그냥 거저 먹는 거야. 자, 근데 국어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굉장히 그 듣기가 까다로웠는데. 결국 이제 옛날에 듣기로 하던 영역을 이제 보고 푸는 거니까 이건 그냥 화법이지만 글이야 그냥. 그지?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지만 요 문단 잘 표시해 놓으라고 했지. 근데 글 보면 이제 자, 첫 번째 요 글 5문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하자 이거 꼭 계속하는 겁니다. 각 문단별로 이제 어떤 내용.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제 1문단 보면 학생이 발표하고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면서 자, 자료 제시하고 있고요. TV 드라마 화면을 보여주며 네, 그 다음에 한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위는 한평생이란 우리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그래서 일단 한 문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 개념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뒷부분에서 예스러운 멋과 부드러운 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고 이제 대답을 듣고 이렇게 예로부터 쓰인 우리말을 드라마 속에서 만나니 반갑게 느껴지네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제 질문하고 반응 확인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제 발표자와 청중이 상호작용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거죠. 거기 첫 번째 문제 여기는 이제 25번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한위가 한평생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쭉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단을 보시면 그렇다면 다음 단어들은 어떨까요? 하고 이제 또 이제 자료 제시 SNS 화면 보여주고 선물을 뜻하는 아토, 친구를 뜻하는 시밀레 등이 보입니다. 이 단어들은 예쁜 순우리말 목록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휘들입니다. 그 다음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고 꽤 많은 분들이 보셨군요. 자, 이제 이 문단도 지금 역시 자료는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말들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돼. 경험을 환기시킨다. 경험을 막 일깨워준다 이거 아니야. 경험을. 왜 그랬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아토나 시밀레를 본 적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경험을 환기하고 있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경험 환기라는 걸 우리가 바로 글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거기 2번 선지에 보면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발표하는 경우에 이제 경험 환기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제시가 된다고 그랬지. 우리가 뭐 1학기 때 했던 우리 학교 운동회를 떠올려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옛날 같이 공유했던 경험을 막 떠올리게 이제 시키는 거잖아. 그런 내용 나오면 공유 경험, 공유했던 경험 환기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선택지에 이제 낼 테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딱 이름 붙여서 라벨링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거기 이 아까 아토나 시밀레가 우리말이라는 이름으로 상품명에 활용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순우리말이란 무엇일까요? 순우리말이란 본디부터 이제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닌 말을 뜻합니다. 과연 아토나 시밀레와 같은 단어들이 순우리말일까요? 그래서 지금 용어의 개념 순우리말이 뭐다라는 것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줬고 그래서 이제 2문단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이게 이제 우리말인지 알아보기 위해 두 단어의 어원을 확인해 보겠다 해서 두 단어의 이제 어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를 알아보기 순우리말인지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두 단어의 어원을 이제 확인해 봤어. 그래서 거기 고어사전 이런 데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던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료 제시 홈페이지 질의왕덕 화면 보여주며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본디 있던 말이 아니고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순우리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문단에서는 어원을 확인해봤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4문단 두 번째로 이제 얘네들이 순우리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했던 행동이 자, 그럼 왜 이게 순우리말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출처를 확인해 보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보는 판타지 소설이나 SNS 상에서 임의로 지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외래어를 조합한 것으로 순우리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즉 SNS에서 아이들이 그냥 지어내서 쓰다가 그게 잘못돼서 뭐 순우리말로 알려진 거다 이거 아닌데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5문단 순우리말 찾아내 사용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외래어에서 파생된 말에 순우리말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말 사용하려는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어휘들을 순우리말로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25번에 바로 1번 확인했잖아. 이제 용어의 개념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고요. 자, 2번도 확인했지.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청중과 상호작용을 유도. 그지? 상호작용 아까 여기 있었잖아. 그지? 자, 이거는 1문단에서도 있었고 2문단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상호작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너무 쉽게 나와 사실. 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제시하며, 발표 순서 제시는 사실 어디만 보면 되는 거야? 1문단만 보면 돼요. 발표 순서를 맨 끝에서 얘기해야 되니?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1문단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를 보면서 아 이거는 위치를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구나. 이런 건 더 빨리 찾아가서 이제 확인하면 돼. 그래서 뭐 발표 순서를 제시한다. 이건 첫 문단에 없으면 없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얘가 답이죠. 첫 문단에 발표 순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 이제 특히 봐야 돼. 5번에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가 이제 봐봐. 이 아까 나왔던 단어들 있잖아. 이 아토나 시밀레가 순 우리말인지 순 우리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취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쌤이 지금 번호를 이렇게 1, 2 해놨지만 사실 이 글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대시돼 있어?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는 이 구조.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 순서대로 나눠서 첫째 방법은 뭐고 둘째 방법은 뭐고 이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뭘 통해서?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게 담화 표지야.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는 걸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그래. 표시를 해준다 이거지. 표시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애가 뭔가 이제 친구에게 말할 게 있는데 좀 머뭇거리고 있어. 그지? 그러면 머뭇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담화 표지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보이겠니? 머뭇거릴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해? 저기 있잖아. 근데 말이야 뭐 이렇게 바로 본론을 얘기 안 하고 뜸들일 때 하는 말 있잖아. 저기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머뭇거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담화 표지야. 이제 담화 표지란 말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했다.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꼭 챙겨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이제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여기 자료 기억, 니은, 디귿 제시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이제 자료가 활용이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활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본문의 자료를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이 자료를 잘 써먹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는 내용 파악을 잘하면 돼. 지문에 있는 내용 파악을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음 세트에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자료를 활용해서 본래 있던 글, 초고를 고쳐 쓴다 혹은 보완한다 뭐 이런 말 나올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해석하는 거. 근데 얘는 자료 해석보다는 이제 위치나 이런 게 명확히 이제 제시되어 있는지 그것만 잘 보면 돼. 그래서 잘 봐. 1번에 보면 기억에서 나온 어휘 아까 뭐였어요? 한뉘지. 이게 옛말에서 어떤 형태였는지를 알리기 위해 니은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니는 기억에서 끝이야. 니은은 거기 아토나 시밀레 얘기가 나오는 화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니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리기 위해 니은을 제시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자, 2번도 기억에서 나온 어휘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또 니은. 한니하고 이 지금 니은에 있는 아토 시밀레는 전혀 지금 다른 화면에서 다른 말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니은에서 나온 어휘와 관련된 문제, 즉 아토나 시밀레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디귿 국립국어원의 질의응답 화면 요걸 제시한 게 맞잖아, 그지? 니은하고 디귿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도 기억하고 니은은 연결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26번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7번도 이제 전에도 봤던 유형인데 이 학생들의 이제 이 반응 문제 있지, 반응. 이제 반응 문제는 일단은 이제
이 학생들이 이 발표에 대한 반응 요거부터 빨리 찾아서 그냥 그 보기 학생 1, 2, 3의 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할 곳 있으면 빨리 표시해 놓으면 되지. 그래서 자 1번 학생 보면 발표자가 한 것처럼 순우리말이라고 알려진 말에 근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이거 동의한 거야.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 거잖아. 자 그런데 항상 요 발표 이 반응 문제에서 중간에 그런데 나오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긍정적 반응 보이다가 뭔가 아쉽다 혹은 뭐가 궁금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순우리말에서 유래되었는지 아닌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요거 살짝 문제 제기했어요. 일일이 파악하는 건 좀 어렵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생 2번 나는 바다라는 뜻을 지녔다고 하여 운하나 배의 이름으로 쓰이는 아라가 사실 옛말에서는 바다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 이거는 뭐야? 배경지식 활용. 뭐 그렇게 나오겠지 이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배경지식. 이처럼 나도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는 말 중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이것도 발표자의 의견에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잖아. 이것도 이제 플러스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 3. 한리가 한평생이라는 뜻이었구나. 이번 발표를 통해 한리와 같이 순우리말에 대해 알게 돼 좋았어. 그지? 좋았어는 뭐예요? 공감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것도 플러스지. 그래서 여기서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해보자. 뭐가 좋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좋았어 공감. 자 그러면 이제 봐봐 1번 학생 1번 분명히 앞쪽에서는 공감하는 듯하다가 뒤에 가서 의문 제기했죠. 학생 2번 자신의 배경지식 활용했죠. 학생 3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지. 아까 공감했잖아. 이제 한평생이란 뜻이란 걸 알게 된 거. 그 다음에 4번 학생 1과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랬는데 학생 3번은 나중에 동아리 발표 명칭 공모전에 응모할 때 하면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했지만 학생 1번이 무슨 추가적인 활동을 언제 계획했어? 전혀 아니지? 그래서 4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법 작문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다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유리한 건 무엇보다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학습 시간이 적어, 불리한 건 같은 동일 점수일 때 원매 학생과 원점수가 동일하다면 표점은 분명히 낮을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적게 차이 났을 때가 2점. 지금 통합수능 3년 봤는데 많이 차이 났을 때는 5점. 이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점이라면 2문제 정도 해당되잖아. 원점수 2문제. 근데 화작은 그러니까 목표를 열을 때 어떻게 삼아야 돼요? 이 화작은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엄매도 이제 뭐 하는 애들은 뭐 물론 누구나 다 맞기를 이제 목표로 하지만 엄매는 사실 다 맞지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문법에 이제 변별력 있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안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매는 분명히 선택 과목에서도 한두 개 틀릴 수 있는데 화작은 그러지 말아야 돼. 그래야 이제 그게 표점 이제 적은 걸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작은 일단 다 맞히는 목표.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한 달에 한 몇 시간만, 한 달에 일주일도 아니야. 한 달에 한 2-3시간, 많아야 4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4시간. 요것만 투자하면 충분히 엄매 하는 애들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꼭 해줘라.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제 28에서 30번 이제 이건 장문이에요. 이제 장문. 자 역시 학생의 메모 비즈쿨 캠프를 소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이제 글을 썼어. 그럼 거기도 이제 총 4개 문단으로 1, 2, 3, 4문단짜리 이제 글이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읽어보면 일단 이제 1문단하고 2문단만 간단히 읽어볼게. 자 요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를 청소년 비즈쿨 사업이란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학교 신문에 비즈쿨 캠프를 소개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29번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긴 할 건데요. 지금 1문단 잘 보시면 청소년들 참여율이 매우 낮다 이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왜 낮은지 정도는 사실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낮은 참여율을 어떻게 이제 끌어올릴 건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글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없잖아. 그래서 이제 29번 문제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를 보완해야 돼. 이 나 글이 1문단부터 완전하지 않아. 그지? 학생들이 왜 참여율이 낮은지 정도는 좀 분석해봐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1문단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은 특히 이제 잘 봐. 30번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A 비즈쿨은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인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를 길러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얘들아. 어차피 28번은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거는 나를 갖다가 역시 내용 이해하면서 이제 이렇게 라벨링을 해놓으면 이제 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지금 봐봐. 중심이 되는 정보를 일정별로, 요거는 이제 3문단에 사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딱 봐도 이게 앞부분에 나올 만한 내용이 선지 중에 뭐가 있겠니? 여기 선지를 딱 1, 2, 3, 4, 5분 봤을 때 제일 1문단쯤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뭐겠어요, 거기서? 몇 번 선지겠어? 3번 선지겠지, 3번. 왜냐면 글을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를 밝혀줘야, 이건 대부분 앞쪽에서 밝혀줄 거야. 내가 왜 이 글을 쓰며,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거는 거의 1문단에 나올 거고, 자, 여기서도요, 지금 글을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가 1문단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독자에게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요거는 4문단 한번 보시면요. 4문단 보면,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K-스타트업을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있잖아. 그리고 자, 마지막 문장.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방문해 보기 바란다. 바란다. 독자에 대한 바람. 2번 확인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되는 정보를 일정별로, 자 3문단을 보면 이 캠프 얘기하면서 캠프 첫날, 다음날, 마지막 날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딜 봐도 전문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새로운 사실, 전문가 인터뷰 없는 거는 뭐 그냥 진짜 막말로 장님 아니면 이거 한 번만 읽어보면 그냥 바로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8번에 4번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29번은 이제 보기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한다, 이런 말. 나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완하고자. 그래서 이 학생의 초고가 뭔가 완전한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보완할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자료 보완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자료를 통해 나를 보완한다, 혹은 나를 수정한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요 자료 해석, 요 자료 해석을 잘 해야 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지? 이게 뭘 얘기해 주는지.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자, 보기에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자 뭐예요 이게 항목이? 비즈쿨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1위가 참여하는 방법 몰라서 56%,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2위야 2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적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흥미를 못 느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는, 이 설문조사 자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왜 비즈쿨에 참여하지 않는지 이유를 이제 통계낸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잘 봐. 1번 보세요. 학교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학교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려주냐고, 이 자료가. 이 자료는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 다음에 2번도요. 비즈쿨 캠프에 참여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음을 지적하는데 이게 그걸 알고 절차가 복잡한지를 알려주지 않잖아. 자, 3번. 정부 지역 창업 관련 사업, 즉 비즈쿨인데요. 비즈쿨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 아까 참여율이 매우 낮다라고만 얘기했어. 처음에 원래 초보에서는. 근데 이게 뭐야? 왜 낮은지를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잖아. 그 이유를.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활용한다. 뭐 너무 뻔하게 답이 3번 보이잖아요. 알겠지? 예. 자, 그래서 한번 찾는 거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30번. 이제 30번 문제 볼 건데, 얘들아. 30번은 요거 이제 우리가 안 보던 거야. 이제 고쳐 쓰기인데. 거기 잘 봐. A를 고쳐 쓰는 거야. 그럼 A가 먼저죠. 그 다음에 고친 글이 밑에 나와 있어.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자, 조언을 듣고 고친 거예요. 조언. A에는 뭐뭐 하고 기억. 그 다음에 뭐뭐 하니까 니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뭘 봐야 돼? 둘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봐야 돼. 둘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A와 요 고친 글을 차이점을 보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차이점이 보입니다. 왜냐면 원래 A는요. 비즈쿨은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자, 고친 글 보세요. 비즈쿨은 일과 학교의 합성어인데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자,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왜 달라졌는지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그러면 뭐예요? 거기 1번 선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한 거니, 필요한 조사가 생략되어 어색함으로 그것을 추가한 거니, 문단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마무리 문장을 추가한 거니, 문장 성분이 생략돼서 어색해서 필요한 성분 추가한 거니, 글의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거니. 1번이잖아요. 그지? 왜냐면 그냥 본문 원래 초보에서는 비즈쿨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어원을 이제 쪼개서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다. 알겠지? 당연히 뭐 1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기억만 잘 찾으면 답은 나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니을을 이제 찾자 보면 나머지는 똑같은데 딱 한 부분 달라요. 이제 나머지는 원래 있던 초고랑 그 두 번째 문장이 똑같은데 A에 있던 뭔가가 빠졌죠. A에 있던 뭔가가 빠졌습니다. 여기 고친 글 보면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 길러서라는 단어가 하나가 빠졌어. 그지? 자, A에 보면 길러서 양성하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인재를 길러서 양성하는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그럼 이제 이걸 왜 뺐겠어? 길러서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양성이란 한자어의 양자가 기를 양자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너희들 이제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치는 걸 한마디 단어를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응? 뭐 양성도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왜 이혼하면 무슨 비 지원해라 뭐 이런 말 나오고 막 그러잖아. 아이들 키우는 게 무슨 뜻이야? 양육. 그래, 양육. 그지? 우리가 양육한다. 물론 양성하다 할 때 양자가 같은 양자야. 양성한다 할 때도. 근데 양육하고 양성은 조금 다른 단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자가 기를 양자란 말이야. 그래서 양육은 육자는 우리가 교육할 때 육자. 즉 기르고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야. 맞잖아. 기르고 가르치는 거. 그런데 돈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양육비를 이제 보통 양육비라는 게 들잖아. 이제 꼭 이혼뿐만 아니라 어쨌든 멀쩡한 가정에서도 양육비 그지? 들잖아요. 아이들 양육비. 그래서 이 기르다야. 기르다가 여기 중복할 필요 없잖아. 길러서 양성한다. 길러서 양성한다. 그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성한다노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뺀 거잖아. 그래서 거기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당연히 1번 정답이 나오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30번까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 세트 이제 화법 한 세트, 장문 한 세트 그렇게만 이제 보고 지난번에 해서 36번까지 아마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라. 어디까지 하라고 했지 그때? 그때로? 그때는 참 30번까지만 선생님이 숙제로 줬었니? 그러면
일단 이제 넘겨보세요. 바로 31번, 33번, 그 다음에 34번, 36번. 요 세트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으로 좀 넘어갈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요 6문제 31번부터 36번까지 요거는 이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풀어봤지? 1분 정도 있다 시작하자.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역시 이제 강연인데요. 그래서 이제 5문단까지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서 따다다다닥 문단으로 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달라. 이제 강연이면서 발표하는 이제 강사가 학생이 아니에요. 약사. 그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약사 누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소개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보는 학생의 발표가 아니라 전문가야. 이제 약사라는 이제 전문직이야. 전문가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이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주로 어떤 형태였나요? 하고 대답을 듣고 요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 질문하면서 이제 반응을 확인하고, 네, 약의 형태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약의 형태를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제형이야. 약의 형태. 그래서 이제 중심해야 돼요. 제형이라는 약의 형태, 제형을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자, 제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내복약을 제형에 따라 분류하여 특징, 주의점 이런 건 이제 말해주겠다. 자, 그럼 이제 이 문단에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면 이제 자료 제시. 사진 자료 제시했고요. 사진 자료 제시했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복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산제, 액제, 캡슐제, 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복약에 이제 제형을 소개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뒤에 문제에서 나오지만 약은 사실 뭐 다른 형태도 있잖아. 뭐 바르는 약도 있고. 그런데 내복약은 뭐 쉽게 먹는 약이죠. 이제 먹는 약의 형태를 크게 네 가지로. 그래서 산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해봐. 약은 다 먹어봤을 거니까. 산제, 가루약이죠. 거기. 혹은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 가루약. 그 다음에 액제, 물약이죠. 그 다음에
캡슐제. 캡슐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중에 알약이라고 있잖아. 근데 그 알약 뭐 이런 그 로고처럼 캡슐제. 사실 그 캡슐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약이라고 부르는 정제. 보통 이제 많은 약에 우리가 뭐 감기약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많이 먹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3문단으로 이어지니까 그럼 이제부터 제형에 따른 특징과 복용 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이제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데요. 제형에 따른 특징과 주의점을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뭐 괜찮은 내용이야. 사실 이거요. 그래서 산재나 액제는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액체를 우리가 기침약 같은 거 먹을 때도 뭐 소화는 뭐 5ml 먹어라. 그 다음에 성인은 10ml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배 아플 때 이제 물약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막 그런 거 먹어봤니? 뭐 백초 시럽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애기들은 몇 ml 먹고 조금 더 이제 청소년은 몇 ml 먹고 성인은 몇 ml 먹고 그래서 이제 이게 조절이 가능하대요. 미세 조절 용량이. 자, 그리고 정제나 캡슐제에 비해 노인이나 소아가 약을 삼키기 쉽고 약효도 그렇죠. 우리가 알약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서부터도 잘 못 먹는데 커서도 잘 못 먹는데 그래서 이 삼키기 쉽고 약효도 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둘은 정제에 비해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에 주의하고 복용 전 변질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캡슐제는 캡슐로 약물을 감싸서 자극이 강한 약물을 복용할 때 생기는 불편함. 그치? 그러니까 자극이 강하다는 건 이제 약이 너무 쓰다. 쌤도 한번 어렸을 아니야.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호기심에 왜 캡슐제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그걸 열어봤어요. 그때 뭐 가루약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뭐 이 캡슐은 껍데기니까 그냥 뭐 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가루약을 이제 입에 넣고 순간 물 먹기 전에 죽을 뻔했어요. 엄청 쓴 거야. 그래서 왜 이걸 캡슐에 담았나 이제 알겠어. 이게 이렇게 쓰니까 이걸 이제 담는구나. 그거야 이제. 그래서 어차피 몸에 들어가면 뭐 쓰든 말든 인데 이제 입에서 도저히 넘기기 어려울 정도 써요. 그래서 이제 캡슐에 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정제로 만들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 약효를 유지할 수 있어. 하지만 캡슐제는 캡슐이 목구멍이나 식도에 이게 좀 물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그냥 마른 입에는 달라붙더라고. 그런 거 있지. 그래서 물과 함께 복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도 이어서 계속 정제. 정제만 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제는 뭐 저쪽 얘기하면서 뭐 서방정이 있고 속방정이 있고 뭐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속방정이라는 건 거기 말 그대로 이제 속도 약물의 방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이 속이 빠를 속자 빠르다. 서는 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진행할 때 속행한다 이런 말 쓰지. 그리고 자동차가 천천히 달릴 때 뭐라 그래요? 서행한다고 그러지, 그치? 그 서가 이제 천천히 느리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서방정이라는 게 방출 속도가 이제 느리고 속방정은 좀 빠르다. 뭐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5문단에 강연 내용 유익하셨나요? 하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온라인 의학 도서관을 통해 찾아봐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5문단 같은 경우는 이건 여기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래서 추가로 온라인 의학 도서관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 제시해줬어. 그러면 이제 31번은 그냥 고정 없는 거지. 1번 강연자의 신분을 밝히면 약사라고 했잖아, 그치? 아무래도 약사 전문가 신뢰감 주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시각자료 효과적 전달, 시각자료 활용했잖아 이제. 그 다음에 3번 질문 던지는 방식, 청중의 반응 유도. 우리가 아까 확인했어. 질문과 반응 확인 이런 거 분명히 있었다. 그 다음에 4 강연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 정리한 거 뭐 읽으면서 바로 파악되는 거고요. 자, 5번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 즉 사실 이게 5번 선지만 먼저 보고 마지막 문단에 있었나를 봐도 충분히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야. 알겠지? 앞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5번 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이제 역시 이제 반응 우리가 계속 봤던 자 학생 1번 되게 짧아. 제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나에게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 플러스. 그죠? 그 다음 학생 2 서방정은 복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어서 좋았어. 플러스. 그런데 속방정 주의할 점 무엇일까? 자 아까 서방정 얘기를 했지만 속방정 얘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 다음 3 바르는 약도 특징이 달라지지 알고 싶어졌어. 역시 강연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 그래서 온라인 의학도서관에 접속해서 알아봐야겠어. 자 1번 학생 1은 강연 내용에 대해 부정적 안 했잖아. 자 2번 학생 2는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을 자신의 문제 상황을 얘가 언제 얘기했어? 학생 2번이 안 했지? 3번 강연 내용의 순서 예측한 적 없어요. 자 4번 학생 1과 3은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거는 학생 3번만 해당되지. 학생 1번은 강연을 들으면 3번은 아까 바르는 약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잖아. 근데 학생 1번은 강연을 들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았어. 자 5번 학생 2, 3은 모두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즉 학생 2번은 속방정, 학생 3은 바르는 약.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5번 찾아줍시다. 그지? 그러니까 화작은 이 정도. 그러니까 요런 유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가끔씩 문제 접하면서 그죠? 유형에 대한 감만 유지하면 돼. 이제 물론 뭐 어려운 문제 분명히 있어. 어려운 문제 분명히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기본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지 어려운 문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6교시 이어서